홍명보호와 같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 장도혁 대표 국민의힘 상황으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장명보 이런 별명까지 생길 정도로. 아, 그래요? 예. 홍명보, 장동혁을 합쳐서 장명보, 홍동혁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은 홍명보 감독은 사퇴를 했고 장도혁 대표는 지방선거 대패 이후로도 여전히 이제 임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장도혁 대표가 이제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에 또다시 이 징계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지난주 26일에 이 매일신문이랑 펜앤마이크 유튜브에 각각 이제 출연을 하면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박정훈, 배현진, 우재준 의원, 그리고 또 오늘 좀 추가로 나온 자료를 보면 여기 김조혁 최고도 포함이 됩니다. 저희가 자료 사진을 지금 띄워놨는데, 예, 이 사진이 이제 뭐냐면 강명구 국민의원이 오늘 오전 이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당직자가 보낸 이 국민의힘 의원 징계 관련 문자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 이제 언론 카메라에 찍힌 거예요. 여기 보면 김조혁 최고의 이름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부산 북구갑 한동훈 선거 지원 멤버에 여기 진종호 의원, 또 박상수 전 의원 포함해서 들어가 있는데, 우선 김조혁 최고는 그 전에도 징계를 한번 받으셨죠. 예, 징계를 받았다 제명을 당했죠. 그렇죠. 제명을 당했다가 가처분 신청해서 그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다라고 해서 다시 원위치가 됐습니다. 예. 이번에 좀 이렇게 징계 정치가 다시 추진되는 걸 두고 당 내에서도 반발이 클 것 같은데, 먼저 김정일 평론가께 이 징계 카드를 다시 꺼낸 이유 좀 뭐라고 보시는지. 아니,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뭐 그러겠죠. 예. 장도혁 대표 입원했을 때 당 분위기 되게 좋았잖아요. 지지율도 올라가다가 장동혁 대표 딱 퇴원하니까 지금 지난주 한국갤럽 2% 빠져서 29에서 27로. 예. 뭐 그것만 영향을 줬겠냐마는 장도혁 대표 없어도 당이 잘 굴러가는 거를 이제 보여주니까 나 없는 자리에서 넘버원 다툼은 참을 수 없어 그러고 이제 나오셨는데 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당이라는 거는 결국은 여러 이제 정치적인 결사체고, 여기에는 생각이 다양한 사람 비슷한 당연히 하나의 목표가 있지만 선거 승리라는 예. 거기에 그 방법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다를 수가 있는 거고, 그거를 통합해서 하나의 목표를 승리하게 하나의 목표를 쟁취하게 만드는 게 리더의 역할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지금 장도혁 대표가 못했고, 지난 지방선거에 네. 결과가 안 좋았고, 지금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제 징계 정치, 협박 정치, 공포 정치 하겠다라는 건데, 그런다고 뭐 리더십이 생깁니까? 그리고 그 방식은 한번 해봤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근데 계속 이제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냥 그 이대로 가겠다. 당을 볼모로 삼아서 그냥 이렇게 가겠다라는 거, 자기 정치 하겠다라는 거고, 나오는 것도 꼭, 예. 그러니까 유튜브들 꼭 나와요. 맞아요. 왜 당대표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도 맨날 김어준만 나간다고 얼마나 욕먹었습니까? 근데 그 김어준보다 그러니까 정청래보다 한 3-4배는 저 유튜브 많이 나가는 것 같아 보니까 훨씬 더. 정청래는 예. 그래도 몇 달에 한 번씩 나갔어요. 몇 달에 한 번씩. 그래요? 예. 생각보다 적네요. 생각보다 그렇게 자주 나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총 나간 게 아마 당대표 하면서 3번인가 4번인가 그 정도 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근데 여기는 뭐 맨날 나가잖아요. 뭐 그러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는, 그러니까 불리한 얘기는 듣지 않고 비판적인 매체에 대해서는 아예 출연도 안 하면서 예. 그냥 오직 저렇게 생명 연장을 하고 있다. 뭐 비판 안 할 수가 없어요. 홍명보가 나왔다. 뭐 이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참 이게 또 이번에 거론된 게 한동훈 의원을 선거 운동 때 도왔다. 이걸 또 약간 징계 사유로 지금 거론하는 분위기인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시는지. 아니, 근데 배현진 의원이나 박정훈 의원이 부산에 내려가서 밥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같이 치킨집에 앉아서 밥 먹었다는데 그게 어떻게 징계 사유가 됐죠? 저는 뭐 도저히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예. 뭐 같이 돌아다니면서 선거 운동을 해주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물론 뭐 심정적으로는 응원한다는 게 더 명백하겠죠. 예. 근데 단지 밥 먹었다는 이유로 해서 그걸 징계할 수 있는지는, 그러니까 아마 조금 전에 올라온 것도 거기 무슨 뭐 배현진, 김종혁, 박상수 등, 진종호 등 뭐 경고? 뭐라고 돼 있죠? 주의 조치? 주의 조치. 뭐 이런 것들은 주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건 검토해 봤더니 이게 법적으로 문제 삼거나 이런 것은 될 수가 없다라는 내부 결론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장도혁 대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판사 아니에요. 판사니까 법률적인 부분들을 그래도 많이 알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징계 카드를 내어 보내느냐? 예. 이거는요.
그 1차 대전과 2차 대전 때 보면요. 궁지에 몰린 독재자들이나 군부 정권이라든가 뭐 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돌파구를 어디서 찾냐면 전쟁을 일으켜요. 전쟁을. 예. 어? 푸틴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에 대한 불만을 딴 쪽으로 확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팀은 결속해요. 예. 마찬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이거 장동혁 대표는 지금 아까 뭐 김진일 평론가 얘기했지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내가 없어도 당은 잘만 돌아간다. 예. 내가 없어도 지지도는 알아서 올라간다. 뭐 이렇게 되니까 뭔가 자기의 존재감을 부여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적을 만들고 뭐 독일의 칼 슈미트가 정치란 아군과 동지,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적을 만들어서 저 사람들이 적이야. 그러니까 너는 우리 동지야. 이런 이미지를 자꾸 만들어내려는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이제 강성파들 중에서 이게 뭐 제가 보기에는 잘 먹힐 수가 없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미 장동혁 대표는 그 사람들이 마음이 다 떠났어요. 당내에 있는 의원들의 마음도 다 떠났어요. 예. 단지 이걸 잘못 건드리면 파국이 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질질 끌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잃어버린 대통령 그리고 당원들의 혹은 당내 의원들로부터 마음이 떠난 그런 당 대표가 예. 얼마나 효율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당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네. 좀 쉽지 않은 거다,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특히 이번에 뭐 장 대표가 그 유튜브에 출연하면서 직접 실명을 거론한 인물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오세훈 시장의 당선에 굉장히 좀 큰 도움을 줬던 이 김재섭 의원도 지금 약간 당내 소신파로 불리는 이 김용태 의원도 포함이 됐는데 이분들은 왜 거론을 좀 했다고 보시는지. 만만하니까 고러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진짜로 그냥 뭐 특히 젊은 정치인데 근데 뭐 막 그때 친한계라고 불렀나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 다 친한계도 아니잖아요. 우재준 의원만 친한계고 다 독립적으로 뭐 움직이는 분들인데 네. 그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3명 중에 김재섭 의원은 이번에 오세훈 시장 당선에 지대한 공헌을 했거든요. 정원호. 예, 정원호 검증 혹은 뭐 네거티브 뭐 이거를 해가지고 정원호 후보 표를 떨어뜨리는데 그래서 강성보수에서도 김재섭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이번에 보면은 아, 그런가요? 김재섭 싫어했던 사람들도 예. 그리고 뭐 제가 분석한 건 아니고 다른 분이 분석한 건데 김재섭의 페북에 79개? 79개의 페북에 76개가 민주당 비판이고 3개가 당내 비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얼마나 뭐 내부 총질을 했다고 예. 그가 보기에는 내부 총질이지만 별로 한 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따지면은 그러니까 그냥 뭐 그러니까 만만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지금 찍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동의를 얻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선거 결과에 대해서 본인은 책임도 안 지면서 예. 선거에 지대한 공헌을 세운 사람을 징계하겠다고 하면 그게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나 그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참 이게 흥미로운 점이 이제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지난주 이제 23일에서 2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대표직을 유지해야 된다가 49%. 응답이 사퇴해야 된다 응답 39%보다 높게 나왔어요. 이게 뭐 매번 지지율이 이렇게 좀 당 안에서는 견고하게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뭐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니죠. 뭐 지금 보면 민주당이 그 내홍을 겪고 있잖아요. 예. 엄청 싸우고 있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선관위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게 국정조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특검은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뭐 아직 원구성도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당 대표를 바꾼다. 이거는 조금 당원들 입장에서는 그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입장에서도 예. 지금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이게 더구나 이제 본인이 그 사퇴하거나 물러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 강제로 그러면 이게 싸움을 통해서 끌어내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 당내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우리가 또 더 이제 지지도 떨어지고 막 이러는 절반 가까이로 또 떨어지고 이러는 거 아니야? 라는 것들에 대한 공포가 있어서 예. 그런 응답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신 도중에 이 종합특검 관련 속보가 떴는데 윤석열 체포방해 관련해서 김기현, 권영진, 윤상현 의원이 입건했다. 이런 누구야?
김기현, 권영진, 윤상현 의원 입건 이 속보가 떴네요. 체포방해 관련해서 예. 세포방해라면 관저에 있을 관저에 때인가? 있었던 사람들이구나. 관저에 만났던 사람들. 뭔지는 좀 봐야 되겠네요. 예, 이거. 내용이 아직 디테일하게는 안 나왔는데 음. 일단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 오늘 국민의힘 의총은 좀 내용이 어떤 게 다뤄질 거라고 보시는지 김종혁 최고. 국민의힘 의총 2시에 하잖아요. 예, 지금 2시에 하는데 예. 대통령도 2시에 지금 아마 저희 그 평소보다 지금 시청자가 많이 적잖아요. 거의 맞습니다. 다 가 있을 겁니다. 대통령 발표하시는데 예. 그치. 도대체 뭐라 그러는 거야. 그리고 가 있을 것이고 네. 또 의총 그것도 하니까 그 의총에서 또 뭐라 그러는 거야. 뭐 이 두 개의 큰 뭐 이슈가 있으니까 그거 예. 가 있을 건데 오늘 의총에서는 제가 듣기에는 아까 이제 그 의원 그 대한과 미래 소속의 한 의원한테 얘기 들었더니 네. 어저께 대한과 미래가 장도혁 대표를 막 공격하는 독재자라는 얘기까지 써가면서 공격하는 성명을 냈잖아요. 근데 그게 원내대표하고 얘기가 좀 된 건가 봐요. 그래서 원내대표한테 우리가 이런 성명을 내겠다. 장 대표가 뭐 페넌마이크니 뭐 이런 데서 저 대구매일신문 예. 이런 데하고 뭐 인터뷰를 하면서 뭐 실명을 거론하면서 누굴 잘라라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는 공격해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일 저 의총을 할 때는 이 부분은 일단 그 공격하는 걸로 가름하기로 하자. 예.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좀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몰라요. 그 다른 분들이 또 문제를 제기하면 그건 어떨지 모르지만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대한과 미래에서는 일단 그런 부분은 이렇게 크게 공격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예. 얘기가 된 것 같아서 아마 뭐 이렇게 심각한 논란은 없지 않을까 예.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 김주인 평론가께도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이번에 징계 이런 카드를 꺼내면서 장도혁 대표가 실제로 뭐 거론했던 의원들 중에 실제로 징계 절차에 돌입할 경우 이게 좀 징계가 가능한 쟁점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갔을 때 이게 뭐 가처분 소송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시는지.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장동현 대표한테 징계하는 게 중요하지. 예. 아니 김종혁 최고 이제 징계 받았다가 가처분 인용돼서 지금 돌아왔잖아요. 네. 불안 소송 또 해야 돼요. 원래는 그러니까 뭐 잘 될지 그게 이제 끝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일단 징계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하고 뭐 예. 가처분 걸려면 걸고. 그럼 또 시간 한참 걸릴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이제 계속 뭉개고 가겠다라는 거고 징계 국면하고는 아마 별로 상관이 없게 장 대표의 거치는 상관이 없을 거예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를 보는데 하나는 지금 선거 소청 내놨잖아요. 예. 선거 소청이 이제 2달 안에 꼭 2달 채울 필요 없어요. 2달 안에 선관위가 이제 이거에 대해 답변해야 돼요. 예. 그게 대략적으로 8월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예. 8월 뭐 초중순에 나오면은 그때 이제 당대표에 대해서 이게 뭐냐 일단 책임론이 한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이제 민주당 선거가 끝나면은 예. 지금은 이제 저쪽에 포연이 자욱하잖아요. 근데 사물이 이제 윤곽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야. 예. 그러면은 우리는 이 장도혁 체제로 가는 게 맞냐 이대로는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웬 정기국회 들어가면은 그때는 좀 있으면 국정감사하고 좀 있으면 이제 예산안하고 뭐 이러면은 못 바꿔요. 바꾸기 어려워요 또. 예. 또 이제 내부 총질로 또 나옵니다. 그럼 이제 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때 이제 격렬하게 한번 붙고 거기서 만약에 되면은 이제 네. 비대위로 가서 비대위가 한 뭐 3개월에서 6개월 하고 전당대회 하고 뭐 이렇게 가지 않을까.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 100% 8월 달에 바뀐다라는 건 아니고 예. 그럴 가능성은 좀 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질이 멸렬하게 대하 막장 드라마로 지금 갈 가능성이 있다. 예. 그 8월 초가 또 분기점이 될 수 있겠네요. 이런 좀 상황에서 한동훈 의원이 차라리 이렇게 좀 뭐 당이 더 사분오열된 상황에서 빠르게 복당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좀 복당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나요? 안 시키니까 그렇지. 아니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예. 한석이 아쉽잖아요 지금. 그렇죠. 국민의힘은 소수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 무소속으로 당선되면 어떻게 좀 우리 당으로 와주십시오. 이러는 게 정상이잖아요. 예. 근데 왜 처음부터 나 그 당으로 돌아갈 겁니다라고 공언했는데 오지 말라 그래요. 말이 되냐고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공안증이지. 나 너 무서워. 나 너 들어오면 내가 너무 비교돼서 너하고 비교돼서 나 쫓겨날 것 같아.
그거잖아요. 사실 다른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괜히 이런 표현이 모르겠지만 찌질하다라고 좀 찌질한 거죠. 이게 뭐야? 그럼 당연히 이거 저 무소속으로 당선됐으면은 어서 와서 우리가 같이 하자. 그래서 예. 대여 투쟁을 벌이자. 이재명 대통령 당신 공격 잘하대.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뭐 잘 싸우대. 나와서 총대회가 한번 싸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게 정상이죠. 그게 합리적이고. 근데 예. 너무 합리적이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렇죠. 국회의원 된 사람한테 들어오지 말라고 우리 당 의석 늘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정말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찌질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누가 구체적으로 누구누구가 찌질한지 좀 실명 좀 얘기하면 장 대표가 실명으로 했으니 찌질한 사람 누굽니까? 그냥 그거 얘기하면 뭐 이제 다시 제명에 빌어갈 수도 있고. 제명이야 제명.